대통령이 결국 양특검 대통령님! 국정기조를 R&D 예산을 무고한 해병대원이 있어. 이태원에 간 우리 아이들이 틀어막힌 대한민국, 무너지는 민주주의. 심판해야 합니다. 심판해야 삽니다. 심판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 못 참겠다, 심판하자.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과 함께 4월 10일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연합의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송 무슨 쇼죠? 대파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나라망신에 의해서 국민의힘이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가 떴네요. 지금 확연 나가고 있나요? 우길기에 관련한 논란이 터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들도 친일 논란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앞장서서 우길기에 관련한 조례 폐지안을 냈다가 엄청난 비판을 받아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하죠. 국민의힘이냐 친일의 힘이냐 서울시의회냐 도쿄시의회냐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조사 후에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도대체 언제 하겠다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런가요? 네, 모든 논란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국민 여러분, 이거 정말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겠죠. 자,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렇게 막 나가는 윤석열 정부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오늘 대파쇼를 진행하는 저는 전다르크 수석 대변인이시고요. 제 옆에 계신 분은 별명이 뭐다? 가루다. 가르다는 뭘 가르다로 만든다는 거죠? 윤석열 정부를 콩가루로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뭐 사실 지금도 콩가루 집안 같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 나오다가 철회했다가 그런 당이 우리 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스텝으로 가야 될 겁니다. 이제 싹쓸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례 싹. 싹 쓸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댓글에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이 싹 쓸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며칠 남지 않은 시간도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행기 색깔 빨간색 그죠? 왜 사람들이 빨간색으로 그래서 제가 이게 스프레이 이거요. 네, 가루다는 무슨 색인가요? 방향은 인간이 색이 다 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가루다가 아마 파란색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오늘의 더민주연합 절박하게 현장 곳곳으로 후보들이 나갔었는데 최혁준 후보님이 그 현장에 다녀오셨다고요?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예. 네. 사진으로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선거법 이슈가 있다가 지금 후보님 말씀을 살짝 가리고 있고 네, 그야말로 인산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민들께서 오늘 또 제가 굉장히 힘받은 분이 더불어민주연합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엄청 늘었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오셔가지고 어깨 두드려 주시고 사진 찍어 주시고 피켓에 또 이제 이렇게 쓴 것도 예. 심지어는 어떤 그 시민분께서는 몰빵 모자를 쓰고 오셔서 몰빵 모자로 저희들께서 함께 응원해 주셨습니다. 재미있는 거 초등학교 어린이들 중에 네. 또 더불어민주연합을 응원한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예, 정말. 네. 아마 더불어민주연합이 어떤 정당인지 잘 몰랐던 분들이 요즘 정말 많이 알고 계시게 되는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호남에 갔다 오신 후보자님들 얘기 들어도 더불어민주연합이 진짜 쌍둥이 정당이구만. 예. 오메오메 윤석열 정부에서 못 살겠는데 우리가 드디어 제대로 심판할 정당이 또 있구나.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최혁준 후보님 근데 오늘 차 안에서 노래는 왜 부르셨나요? 노래 여기 방송에 나가보려고 일부러 찍었는데 잘렸잖아요. 근데
거론까지 해주세요. 굉장히 섭섭합니다. 자, 땡! 우리 태혁진 후보님이 노래 솜씨가 좋으신데 시간 관계상 못 보여드리고, 자, 다음 아이템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다음 아이템은요, 거짓 사과에 속지 말자입니다. 요즘 악어의 눈물이란 말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태혁진 후보님, 이게 악어의 눈물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예, 아주 그 나쁜 인간들이요. 사실 뭐 이건 그런 비율인지 모르겠는데 저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굉장히 장난만 치고 못되는 게 있었는데 이 친구가 연기의 달인입니다. 선생님한테 딱 걸리면 앞에 나가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툭 꿇고 정말 눈물을 떨립니다. 회초리를 10개 때릴 거를 회초리를 때리다가 또 안 치고서 심지어 회초리를 살짝 대면 공기가 목소리가 선생님 마음이 아파가지고 네. 아유 그래 그럼 선생님 나가시면 또 장난을 칩니다. 정치권에서도 최근에 뭔가 이 악어의 눈물을 떠올리는 듯한 행보를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이 주로 행동을 진짜 반성하고 진짜 죄송하면 안 하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어디 카메라 보는 데서 빨리 가서 보고요. 예, 비방에서 노래 춤출 사람들이 절대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린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면이야, 해고야 이런 말 하고 쉬고 싶은 분들 정말 많으시죠. 투표가 정말 무섭습니다. 투표의 힘으로. 네, 대파. 대파하자, 파면하자라는 말이 요즘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파, 사과, 이런 말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이냐, 가짜 사과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더불어민주연합에는 정말 사과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하도 이분에 대해서 농업계의 정우성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최혁진 후보님 보시기에 이분 농업계의 정우성이라고 부르실 만한가요? 예, 조원희 분 제가 한 20여 년 전부터 알던 분입니다. 예, 제 친환경 농업계 굉장히 유명하신 청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엔 정말 정우성으로 비슷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신가요? 우리 농업의 현실입니다. 자, 조원희 후보님이 최근에 많이 활약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어떤 정당은 엘리트 정당이라고 불리고 어떤 정당은 법조인 정당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연합은 교육, 의료, 농민, 조세, 언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정당이죠. 그래서 농민들의 마음을 정말 잘 알고 농업 현장에서 뛰어온 조원희 후보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에는요, 청년 후보들도 굉장히 눈에 띕니다. 일부 언론에서 청년 정치인들이 홀대받는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연합의 백승하 공동대표도 청년이시고요. 또 더불어민주연합에는 손솔 후보라는 젊은 청년 후보가 또 있습니다. 손솔 후보님이 올린 짧은 동영상이 굉장히 화제라고 하는데 우리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난 대학 시절 박근혜를 쫓아냈단 사실 사전투표로 윤석열을 심판하리라. 네, 노래도 잘하시고 화면 구성도 아주 재밌게 하셨는데 이 영상이 지금 SNS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 여러분들이 정말 투표로 힘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고 하는데 정말 짧은 영상 안에 너무 잘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청년들이 뭐 한마디로 준비가 안 돼 있다, 조금 더 뭐 전문성을 쌓아야 된다, 경력을 쌓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일을 해봐야 실력이 있는 거고 기회가 주어져야 역량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은 청년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기회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엘리트 정당, 특정 직업만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농민도 계시고 청년도 계시고 실제로 소를 키우면서 경북에서 일했던 이분이 또 동영상이 굉장히 화제라고 하는데 바로 기호 13번 임미애 후보입니다. 민주당 경북 도당위원장을 역임하셨던 분인데 제가 거의 반강요에 의해서 영남의 하이디라는 별명을 붙여드리고 간절한 마음을 좀 유권자들한테 우리가 제대로 보여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급하게 그러나 정말 절실하게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더불어민주연합의 기호는 몇 번? 기호는 3번!
3번 이걸 알리기 위해서 직접 동영상을 찍어서 이런 걸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 신장로의 꽃과 같이 어여쁜 아가씨 귀여운 목소리로 3번이야 발걸음도 가볍게 투표장으로 목소리 맞춰서 노래를 하네 대한민국 국민은 3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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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차. 네, 여러분 정말로 소를 키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송아지 3마리 모아놓고 3번이야 3번이야 열심히 노래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걸 찍으셨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불어민주연합 3번 그리고 요즘 어느 정당의 쌍둥이 정당 진짜 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많은 분들이 외치고 계시거든요. 자, 이런 말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분 또 한 분 있으시죠? 어제 우리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주신 분 누구시죠? 예, 이해찬 공동 선대위원장님. 그 예방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파랑이 동색이다. 네. 더불어민주연합 지금 보이시죠? 네. 파란색 어느 정당과 쌍둥이다라는 거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통선 승리를 넘어서 대선 승리 정권 교체를 하려면 어느 당을 찍어야 되느냐 그리고 강력한 제1당을 만들어서 국회의장도 이 정당에서 하고 원내에서 어떤 협상을 할 때도 빠르게 하고 가장 중요한 거 정권 교체까지 갈 수 있는 정당은 바로 더불어민주연합이다 이런 목소리가 요즘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해찬 선대위원장님의 짧은 영상이지만 힘있는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려면 야권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야당과 시민사회가 힘을 합친 정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형제 정당입니다. 함께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정당입니다. 4월 5일과 6일 사전투표를 많이 해주시고 4월 10일 본투표에도 모두 나오셔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 주십시오. 예.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에 대한 열기가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사전투표율이 오늘 오후 1시 기준으로 23.41%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와,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사전투표에 참가하는지 최욱준 후보님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세상을 바꾸겠다는 열망이 투표율로 저는 그런데 정말 이거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사전투표소에 대파 반입을 금지했다. 그 이유는 비밀투표 원칙을 깰 수 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 행위를 할 경우라고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대파가 언제부터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행위의 소지물로 쓰였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요즘 입틀막도 아니고 파도 모자라 파틀막이냐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해요. 대파를 가져가고 들어가면 뭐 테러라도 한다는 거냐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죠. 투표장에 가지를 들고 들어가겠습니다. 가지는 어떤 뜻인가요? 가지. 아, 네. 자, 근데 그러다 보니, 자, 이런 것도 떴네요. 대파를 못 가지고 가니까 어떻게 했느냐. 위아래를 잘라서 옷에 꽃처럼 와우. 꽂고서 투표를 했는데, 예. 마늘 뿌리와 이쑤시개로 결합을 해서, 만약에 선관위에서 뭐라고 하면, 이건 대파가 아니라 마늘이다. 이렇게, 우기려고 했다. 예. 이게 참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과 사진을 보고 웃었다라고 하는데, 참 이거 웃기고 슬픈 현실입니다. 그렇죠. 싹이 3개였습니다. 자, 어떤 분이 올렸어요. 선관위 직원이 대파는 밖에 보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이거 대파 아닌데요? 선관위 직원이 대파 맞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럼 먹어봐요.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대파 모형 같아요. 어쨌든, 네, 선관위가 제대로 불법 카메라 이런 설치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대파 가지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좀 화가 나서 이런 영상을 많이 올리시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 대파를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 머리에다가 대파 비녀를 꽂으셨네요. 이렇게 해서 안 걸리고 들어갔다 왔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 대파가 왜 이렇게 인기일까? 국민들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대파로 보여주시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최혁진 후보님도 어떻게 대파로 좀 뭘 활용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대파요? 네. 그 대파 제가 조금조금 실으면서 어떻게 하는지 선관위에서 그래서 이제 대파를 갖고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쓱 먹어버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출연하고 우리 저기 피디자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줬어요. 하는 분이 왜 출연했냐? 기록 너무 애쓰지 마라. 혹시 전희영 후보를 당황하게 하려고 출연했냐? 뭐 그런 말도 좀 있겠죠. 네. 어제 저희 대파 동영상 찍는 동안 바지가 갑자기 찌그러졌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한 일도 있었는데, 나름 청취자분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재외투표 현장에서도 대파가 등장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진이 많이 떴다고 합니다. 주 코스타리카 대사관 재외투표소에 다녀오신 분이 인증샷으로 대파를 들고 찍었다고 합니다. 코스타리카 관광이 훨씬 민주주의. 그런데 사실 뭐 코스타리카에서의 대파 가격이 얼마인지 우린 잘 모릅니다. 하지만 재외 동포들이 보기에도 윤석열 정부 진짜 한심하다. 해외에 가 있는 우리 교포들이라든가 유학생들이 보기에도 창피하다. 그런 마음에서 이 사진 좀 봐라! 라고 사진 찍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윤석열 정부 재외투표소. 자, 그런 말이 있고요. 여러분, 이채 양명주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이 술 이름이 아닙니다. 이태원 참사, 고 최수근 상병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 양평 고속도로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이 명품백 수수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주는 주가 조작 의혹 논란에 대해서 현 정부가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이채 양명주라고 술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생수병에다가 이채 양명주라고 써서 주변에 나눠주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짧은 시간 가지가지.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잘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하겠는데 못한 걸로 치자면은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갈 게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뭐 기록을 세우고 있고요.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도 참 말하기 창피한, 국가적으로 참 기록에 남을 만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이 반드시 심판을 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더불어민주연합은 몇 번?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 3번. 투표용지 맨 위칸. 그리고 특히 초록색 투표용지 보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무조건 위칸에 빠바님 지금 제 눈치를 보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최혁진 의원님. 예, 16번이시죠? 예, 16번. 네, 여러분 투표 많이 하셔서 우리 최혁진 후보님이 국회로 진출하시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명 가루다. 윤석열 정부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 매일 그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의 최대 강점 중에 하나죠.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의 삶을 반드시 바꾸겠다라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더불어민주연합에요. 이런 분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조세 전문가죠. 임광현 후보님을 특별 게스트로 오늘 모셨습니다. 박수. 모시겠습니다. 임광현 후보님 저한테 선물을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와. 자, 앉으시죠. 네. 임광현 후보님이 한글로 디올 이 안에 가방이 들었나요? 네. 파가 들었습니다. 대파가 들었군요. 네. 요즘 대파값이 비싸니까 저한테 선물로 이렇게 네. 대파를 들고 오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파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쇼 이름이 네. 누가 졌나요? 대파쇼 네. 홍보국에서 지었습니다. 너무 시적절하고 네. 그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탁월한 네이밍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파쇼기 때문에 제가 대파를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아마 김건희 여사님이 뭐 어떤 백을 좋아한다고 소문난 걸 들으시고 우리 임광현 후보님이 저한테 이걸 준비하신 것 같은데 속에 가방이 안 들어있고 대파가 들어있다. 완전히 있습니다. 자,
지올백서 감사합니다. 자, 인간신분인 조세정책 전문가입니다. 지금 기호 4번째. 네네네. 네,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의 3번 정당의 예. 4번을 맡고 계신 후보이신데요. 조세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전 임강현 후보님이 너무 점잖으셔서 잘 몰랐었는데 그 내용이 잘 안 보입니다. 앞으로 좀 갖다 주시겠어요? 네, 임강현 후보님 마이크를 조금 조정해 주셔야겠습니다. 임강현 후보님이 너무 그 말씀을 점잖게 하시고 그러는데 내용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세청에 근무하실 때 별명이 사이다 국장이라고 본인이 자랑을 저한테. 그게 어떤 뜻인가요? 사이다라고 말씀을. 네, 네. 국세청에 있을 때 뭐 근무해서 난리가 났다. 춤을 잘 추셔서 난리가 난 게 아니라 특별한 사연이 있었다고 하니까. 예, 그게 뭐냐면은 그 2000년도 어느 봄 금요일 밤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 국세청의 조사 요원들을 그 유명한 클럽에 보내가지고 그 20대들이 많이 간다는, 그래서 거기에 다니는 슈퍼카를 전부 사진을 찍어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절반 이상이 법인 명의의 차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빠 회사 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던 거죠. 그래서 이 회사 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명백한 탈세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사를 했고, 그게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들이 원래 뭐 저한테 절대 먼저 톡이나 이런 걸 안 하는데, 톡이 와서 지금 아버지 그 뉴스 브리핑한 게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빠른 시간에 이만큼 올랐는데 이건 대단한 거예요 하고 보내오고 그랬었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혹시 정치에? 그거는 아니고요. 더불어민주연합의 조세 전문가 또 텍스 문제를 철저히 밝혀낼 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부자감세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부자감세,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여러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경제 정책에 뭔가 철학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관성도 안 보이고. 근데 유일하게 일관성을 보이고 있는 분야가 부자감세예요. 그래서 종부세 감세해줬고, 그 다음에 법인세 인하했고, 그 다음에 또 그 우리나라 최고 그 상위 6% 부자들만 낸다는 상속세를 감세하겠다고 그러고, 또 상위 1% 주식 부자들한테 해당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그러고, 또 그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도 폐지하겠다고. 그래서 이 부자 감세에 대해서 나올 건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경우에는 뭐 국민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56조 원이라는 역대급의 세수 펑크를 냈고, 그리고 또 이게 2년 연속 세수 펑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2월 8일 날 이제 우리 그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마감이 됐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보통 그 나라 살림 적자 규모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는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거를 총선 이후 다음 날인 4월 11일 날 발표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전다르크님께서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성적표 받으면은 부모님께 당연히 보여드리셨죠. 네, 보여드렸죠. 네. 지금 이 성적표도 안 보여주겠다는 그런 정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낙제점이니까 안 보여주는 건가요? 잘했으면은 뭐 먼저 와서 보여줬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즘 맨날 야당 욕하고 있는데, 사실 여당은 우리가 뭘 잘했으니까 힘을 실어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잘한 게 없으니까 매일 야당 비난만 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를 잘했습니까? 민생을 잘했습니까? 민주주의를 잘했습니까? 외교를 잘했습니까? 뭐 그렇다고 국격을 높였습니까? 잘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뭐요? 거짓말. 거짓말. 또 있잖아요. 명품백. 명품백 홍보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래저래.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은 국민들이 더불어민주연합이 정말 앞으로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냐라고 궁금해하면서 요즘 25만 원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최혁준 후보님, 이게 25만 원이 어떤 내용이에요? 긴급 민생 긴급 재난지원금을 우리 이제
지원하자 이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럼 한 가구당 25만 원인가요? 아니죠. 1인당 25만 원이니까 4인 가구 같으면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굉장히 검증된 정책인데요. 지난번에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맞습니다. 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정말 목격을 했는데 재난지원금이 딱 풀리고 나서 거리가 텅텅 비어있던 재래시장에 사람들이 버글버글 했어요. 그래서 그때 상인분들 제 만나봤더니 6개월간 월세도 제대로 못 냈는데 그 일주일 동안에 그래도 대부분 복원을 하셨다고 손님들이 인사인해처럼 밀려들어서.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굉장히 민생이 어렵고 서민들이 살기가 팍팍하기 때문에 이 긴급재난지원금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13조 정도인데요. 요즘 쫙 풀어가지고 일단은 급한 불들을 좀 끄시게 하고 그러면서 지금 시간이 걸리는 민생 대책들을 또 해나가면 참 서민들이 좋을 텐데 아마 뭐 또 좀 반대를 하는. 그럼 그건 현금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화폐 형태들? 지역화폐 형태로 하고요. 기한을 정해서 정해진 기한 내에 다 소비하시도록. 그래야 이제 돈이 돌아서 민생 현장에 따뜻한 온기가 돌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은 정말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정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농민도 있고 청년도 있고 언론 출신도 있고 우리 또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전문가도 있고 조세 전문가도 있는데 아니 많은 언론에서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기사가 하도 많이 나와서 일타 강사로 오늘 우리 임강현 후보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첫 번째로 왜 현금으로 주지 지역화폐를 발행한다고 하나요? 라는 질문도 나오거든요. 현금으로 주면 쓰기가 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아까 이제 부자 감세 얘기를 했는데 이 감세는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것만큼 그 사람한테 보조금을 준다. 그래서 숨은 보조금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정부 지출 방식의 하나다 해서 조세 지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돈을 가지고 해외 여행을 가서 뭐 명품 쇼핑을 한다거나 하면은 그건 국부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국부가 오히려 나라 살림에 도움이 안 되고 국부가 해외로 유출이 되는 거거든요. 반면에 이 지역 화폐로 해서 민생 회복 지원금처럼 지역 화폐로 해서 일정 기간 내에 돈을 쓰게 하면은 그 돈은 그 지역 우리나라 경제 안에서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유세 때문에 뭐 그 시장에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상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굉장히 높아서 파는 게 미안하다. 가격이 너무 높아서. 그리고 사러 오시는 분들은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지금 굉장히 살기 힘들다는 그런 아우성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때 이런 돈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은 가족들끼리 이렇게 사다가 집에서 고기도 좀 가족들끼리 오래간만에 사다 구워 먹고 또 그러면 적립점도 매출이 오르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예를 들면은 전에는 뭐 치킨 한 마리 사가지고 아빠는 눈치 보느라고 맨 무 피클만 먹고 이러다가 이번에 이제 2마리 시켜서 다리 하나씩 탁 뜯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민생 회복 지원금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상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함께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학자 10명 중에 6명이 지금 우리나라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이미 진입을 했거나 진입하는 단계다라는 그런 그 진단을 내리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 물가 상승에 더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제가 볼 때는 민생회복지원금은 굉장히 기묘한 정책 수단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때 재난지원금 나갔을 때 재밌는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어려우신 분들한테도 이 돈이 큰 도움이 됐고요. 좀 약간의 여력이 있는 중산층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50만 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4, 50만 원 소비를 하시려고 했다가 언제 쓸까 했다가 50만 원이 오니까 쫙 나가셔가지고 뭐 옷도 사고 뭐 100만 원, 150만 원 쓰셨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비가 확 촉진되는 지역 안에서 전체적으로 상권이 살아나는 효과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서민 경제에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말 그대로 부작용보다는 오히려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어려운 분들의 소비 여력도 늘려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 경제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돈이 돌게 하는 그런 효과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 돈이 돌면은 거기에서 파생되는 뭐 부가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일정 부분은 다시 국고로 돌아오는 효과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해외에 나가서 소비를 해버리면은 그거는 전혀 나라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이 돈은 어떻게 마련하냐,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퍼주기다, 선심성 공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마련될 수 있고, 정말 이거 퍼주기인가요? 지금 아까 이제 계속 그 부자 감세의 문제점을 지금 모든 그런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2022년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했었던 그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국회 예정처나 기획재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수십조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는 보면은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나 부자 증세로 이 위기를 타개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자 감세만 안 해도 이런 민생 회복 지원금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마련을 할 수 있다, 그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자 감세도 일종의 정부 지출 방식의 하나고, 그 다음에 민생 회복 지원금도 정부 지출 방식의 하나인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 이 정책 당국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는 자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나쁜 정부하고 이 보수 언론 이런 데가 참 교묘하게 이 용어를 씁니다. 예를 들면 그 어마어마한 부자들한테 세금 깎아주면서 특혜를 줄 때는 마치 뭐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다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마치 뭐 긍정적인 것에 돈을 쓰는 것처럼 하지만, 서민들한테 돈을 쓸 때는 퍼주기, 무슨 비용이 늘어난다, 재정 압박을 받는다, 이런 말을 교묘하게 써서 국가의 가장 큰 역할은 서민들을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갖다 회피해버리고 자신들의 이권만 같이 챙겨나가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에 우리 후보님이 계시기 때문에 돌파해 나가고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어떤 정당은 엘리트 정당, 어떤 정당은 귀족 정당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서민과 중산층, 특히 서민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정당에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전문가가 있어야 22대 국회의원 됐을 때 실제로 그거 실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서민이라고 하고 그런 정당, 그런 정책을 하나도 선보이지 않는 정당이 무슨 서민 정당이겠습니까? 옛말에 하나도 안 틀리는 게 팔을 나눕니다. 맞습니다. 서민을 대하는 정치인들이 한다. 그리고 예전에 부동산 정책 이런 게 하면 매번 실패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한번 보시면은 특정, 뭐 수도권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서 그걸 잡겠다라고 TF가 만들어졌는데, 누가 TF의 구성원인가 한번 보세요. 그 동네에 집 갖고 있는 고위 관료들이 대부분 다 부동산 TF를 하거든요. 아니, 자기 집값 떨어지는 정책을 누가 합니까? 예? 예. 그래서 사실 오늘 임강현 후보님이 이 파란 점퍼가 아니라 저희의 계획은 한복을 입으시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꽃보다 대파 이걸 하려고 하는데, 한복 입는 건 정말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요 정도로 기회가 되면 다음부터는 한복을 입고 그 따은 머리를 하고 김건희 여사께 이것을 드립니다. 꽃보다 대파, 이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희 지지율이 높게 나와서 임강현 후보와 25번인 임강현 후보는 아니라 최혁진 후보님과 25번이 저까지 당선되면 하시는 걸로 공약 한번 가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임강현 후보님, 국세청 출신의 우리나라 최고 조세 전문가가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닦고 꽃보다 대파를 하는 걸 보고 싶으시다면 투표를 정말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혁진 후보님 공약이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절한 마음은. 아니, 우리 전 후보님 말씀하시는 게 이제 제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별명이 이제 제게 뭐 저승사자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한복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어떤 그 도깨비의 저승사자 컨셉은 또 어떨까요? 머리를 딴다고 하니까 딸 머리도 없으려니와. 아니, 제가 아까 화면을 보면서 이 후보님하고 저하고 여기 참 비슷하게 생겼다 생각을 했거든요. 영광입니다. 약간 개그 스타일도 좀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저기 도깨비에 나오는 배우 이름이 뭐죠? 아이, 제발 그만하시죠. 그 이동욱 배우 팬 맞나요? 기억나요. 그 팬분들한테. 예.
이동욱과 공유가 들어가는 그 장면을 저희가 한번 연출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큰 욕을 먹을까봐. 그렇죠. 사회적 무리를 야기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재계의 저승사자라는 것은 저희가 경제계를 일방적으로 압박한다는 게 아니라 탈세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최고 전문가다 이런 점을 강조하는 거였는데 조금 부담스러워하셔서 그 도깨비의 그 이동욱 씨의 컨셉도 한번 빌려보고 하고 제가 말한 한복은 그 저승사자 까만 한복이 아니라요 도령들이 입는 한복입니다. 네, 왕자님이 입는 한복 그런 걸 입고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최근에 인강현 후보님 여러 가지 더불어민주연합의 핵심 공약들을 많이 발표하고 계신데 그중에서 꼭 이거는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조세나 네. 경제 공약은 어떤 게 있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민생 지원 회복금 이 부분은 그 국민들께서 좀 이해가 부족한 면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계속 국민들께 바르게 이해시키면서 이 부분은 꼭 좀 관철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광현 후보님 오늘 이제 유세 현장을 열심히 뛰시려고 계획을 잡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다가 오늘 저희의 특별 게스트로 나와주셨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승사자라는 별명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최고의 조세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어떤 정당을 보니까 전문가보다는 너무 법조인이 많은 것 같아요. 최학 주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사법개혁이 뭐 법조인이 많아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에는 사법 파트에서 일하시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이 뭘 원하고 국민이 뭘로 아파하고 있고 국민이 무엇으로 고통받고 있는지를 안에 들어가서 외치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검찰개혁, 권력구조개혁, 재벌개혁, 경제개혁 모든 것들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을 몰빵해 주십시오. 네. 예. 더불어민주연합의 공동대표이신 백승하 대표 교육 전문가이시고 또 지금 앞번호에 계신 우리 인강현 후보님 조세정책 전문가입니다. 아까 굉장한 노래 실력에 맞춰서 홍보를 만들어주신 손솔 후보 청년이시고 임미애 후보님 농민입니다. 정말 서민을 위한 정당은 누구인지 국민 여러분 꼭 봐주셨으면 하고요. 언론개혁, 사회적 경제, 조세 이런 전문가들이 국회에 진출해서 22대 국회를 정말 제대로 바꾸고 제대로 된 개혁법안 추진하고 제대로 된 민생법안 추진해서 정권교체 멋있게 한다면 국민들의 삶이 정말 더 편해지시고 야 정치인을 잘 뽑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는 정치의 효용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바로 비례 몇 번? 3번! 네, 3번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어떤 정당의 쌍둥이 정당인지 이해찬 선대위원장님이 말씀 잘해주셨죠? 우리 전국에서 그동안 몇 번 찍어야 될까 고민하셨던 분들 4월 10일 본투표 날도 있고 아직 사전투표 끝나지 않았죠? 몇 시까지죠?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례는 3번! 네, 이분들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최혁진 후보님 오늘 꼭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 있으신가요? 오늘요. 그 유세 현장에서 응원해 주신 그 우리 유권자분들, 지지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까 그 초등학생 더불어민주연합 승리해 달라고 이야기한 초등학생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누구의 편에 서 있고 누구의 편에 앉아 있을 것인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더불어민주연합과 다른 정당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매운 음식 먹고 싶을 때 있으시죠? 어떤 정당은 너무 매운 정당, 화끈한 정당.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매운 음식만 먹고 살겠습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은 깊은 집밥 같은 정당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지지자께 여쭤보니까 어떤 정당은 탕후루 정당이다. 반짝반짝반짝 예쁘고 엄청 달아요. 그래서 딱 먹을 때는 맛있는데 매일 먹을 수는 없습니다. 네. 우리가 집밥은 매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정당이 바로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뭐 집밥이라고 표현하니까 너무 심심하다는 분도 있는데 사실 연합군입니다. 연합군. 네. 연합군. 튼튼한 함대 같은 연합군이 나가서 윤석열 정부라는 이 무도한 정권 반드시 대파하겠습니다. 전에 그 행사에서 국민 한 분이 그 소망 카드를 하나 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이기는 싸움, 간지나는 싸움,
싸움의 명수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적어 있었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우리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님들이 잘 싸우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싸워야 될 분야도 많잖아요. 그래서 각계각층의 실력과 그다음에 경험을 겸비한 훌륭한 후보님들이 많아서 바로 그 국민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기는 싸움, 간지나는 싸움, 싸움의 명수들이 될 거라고 저는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준비 열심히 해오신 것 같아요. 이건 즉석에서. 예,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입법전쟁이라는 말 쓰죠. 국회에서 몸싸움을 하거나 말로 큰 소리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법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당이 정말 좋은 정치를 하는지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더불어민주연합이 바로 그런 인재가 모인 정당이라고 저는 정말 자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전투표 마치실 때까지 더불어민주연합 3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월 10일에도 비례는 몇 번? 3번! 네, 더불어민주연합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국민의 일과 삶을 바꾸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대파쇼 많은 관심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투표할 때는 기억해 주십시오. 3번 감사합니다. 흔들어 주세요. 자. 자, 몰빵 죄송합니다. 몰빵 아닙니다. 방송사고입니다. 몰빵 마세요. 자, 출연인데. 자, 윤석열 정부에게는 선빵! 더불어민주연합에게는 몰빵!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영상은 저희가 그 대파 동영상을 찍으면서 만들었던 메이킹 영상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역할은 그래서 누가 하는 걸까요? 저도 좀 업로드 해주세요. 예, 서지현입니다. 주가 회복시켰죠. 맞죠? 주가가 민생이다. 부모님 연습 좀 어떻게 하셨나요? 연습 안 합니다. 예, 너무 짧아요. 제 조연이기 때문에. 예. 부모님 오늘 어떤 역할이신가요? 여기 마트 사장입니다. 사장 있어 보이잖아요. 앞치마가 아주 잘 어울리시네요. 사장인데 요즘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사장이 직접 사장도 하고 물건도 팔고 혼자 다 합니다. 왜? 나라가 힘들어가지고 누구 페이 주면서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이놈의 물가 오르고 그냥 뭐가 안 되잖아 나라가. 그렇죠? 그래서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촬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네, 파 사려고 이렇게 하는데 비집고 들어가셔야 돼요. 네. 어느 정도 비집고 들어가셔서 사시려고 하셔야 돼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오디오 눌러주고요. 열지 마. 대박. 뭘? 어머. 한 번에 다 안 끊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쫓겨나가고 나가고 또 쫓겨나가고. 그렇죠. 한 분씩 외치다가 쫓겨나가는 걸로 가야 될 것 같고. 자, 아까 했던 거 리허설 한 번만 더 할게요. 혹시 모르... 욕은 하지 마세요. 아니 카메라 안 들려서 여기 이렇게 내가 욕 한번 할게. 여기까지 할게요. 와, 진짜야, 진짜. 와. 우리가 한 방이지. 한 번에 갔어, 진짜. 계속. 아니 저는 깜짝 놀란 게 갑자기 누르니까 물 없으시면. 나는 장난칠 줄 알았어. 일부러 빨리 앵글에 빠져버리고. 너무 리얼하게 하니까 장난칠 줄 알았어. 저는 동훈이랑 소개하고 네. 비례민주연합 그 응원. 아, 네네. 대파사로 온 변호사입니다. 자, 한국 사회 최초의 정치. 잠깐만. 다시
둘, 하나, 액션! 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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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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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할게요. 초반에 적으셨는데 3 대파 동시. 잘못했다고 절하고 표 찍어주면 배신하는 그놈들 44년간 이 양평에서 계속 해먹다 보니까 짝대기를 세워놔도 뽑아주겠지, 빨간 옷만 걸쳐도 뽑아주겠지, 국민들을 무시하고